현대 산타페는 국산 SUV의 대표이자 자존심입니다. 잘나가는 사회초년생이 탈 수도 있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부부는 물론 은퇴 후 낚시를 즐기는 아버지들이 탈 수도 있으며 홀로 차박을 즐기는 남녀가 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모두에게 어울리는 산타페가 마이너 체인지를 거쳐 돌아왔습니다. 주목할 점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임에도 플랫폼을 바꿨다는 것. 아마도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와 배터리를 추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요. 따끈따끈한 프레임 덕분에 차체와 거주성이 좋아진 신형 산타페를 만나봤습니다. 모터 매거진 리뷰 더 뉴 산타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스펙입니다. 산타페는 2.2L 직렬 4기통 터보 디젤 엔진에 8단 듀얼 클러치를 조합,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5를 발휘하며 차량 가격은 3,100만원에서부터 4,2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시승차는 라군 블루 색상에 블랙 원턴 인테리어가 적용되었으며 4륜 구동 시스템이 장착된 7인승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산타페 차폭은 1900mm, 차고는 1685mm, 길이는 4785mm, 휠 베이스는 2765mm로 길이는 기존보다 15mm 정도 길어졌는데 레그룸은 34mm 더 확보했다고 합니다. 진화하는 도심형 SUV의 매력을 보여주는 산타페의 디자인은 이번에도 현대의 디자인 코드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개성합니다. 전작의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다시 한번 흔드는 시도를 보여주는데요. 이글아이라 불리는 T자 주간주행 등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의 경계를 희석하여 와이드한 압도적 크기를 만들고 이를 하단의 굵은 크롬 몰딩으로 마감시킨 전면부의 임팩트는 더욱 크고 과격해 보입니다. 전면에서 이어지는 두툼한 크롬 라인은 사이드 가니쉬로 이어지며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 전면 가공 휠과 타이어도 눈에 띄는 한편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요. 네, 산타페에서 아쉬운 부분 중 하나를 저는 이 휠 하우스 형상을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양이 얼뜻 보면 뭐 다이나믹하게 디자이너가 의도하려고 뒤쪽을 약간 솟구치듯이 그렇게 완전 동그란 게 아니고 약간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게끔 디자인을 했는데 그 때문에 서서 보면 괜찮은데 보통 차에서 앉아서 보는 시야 높이 정도로 보면 여기 보이시는 댐퍼 마운트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위로 깎지 말고 휠 동그라미에 따라서 동그랗게 자르면 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뭐 완성을 시켰다고 하면 이 댐퍼 마운트 이 은색 부분이라도 조금 검은색으로 도색을 했으면 아마 눈에 좀 덜 띄었을 거거든요. 뭐 별거 아닐 수는 있는데 얼핏 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 눈에 좀 거슬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산타페 아쉬운 부분 중 하나를 저는 이 부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후면부는 기존 입체 패턴 형식의 램프가 면 발광 형태로 단순화된 점, 방향지시 등이 가늘고 긴 라인 형태로 바뀐 점, 히든 타입의 머플러가 적용된 점이 변화된 포인트로서 이전 모델 대비 그리고 과격한 앞부분에 비해 정돈된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인테리어입니다. 산타페 실내로 들어오면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지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내장재 관련된 건데 뭐 차값을 감안해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꾸몄거든요. 전체적으로 대시보드 이런 상단 부분이라든지 천장도 스웨이드로 싹 잘 마무리해 놨고 이런 트림도 뭐 카본은 아니지만 카본 무늬로 넣어서 스포티함도 주고 잘 꾸몄어요. 잘 꾸몄는데 왜 이랬는지 모르는 부분이 바로 여기 스티어링 가운데 에어백 부분, 이 부분이 스티어링 휠 가죽 느낌 상당히 좋거든요. 부드럽고 내구성도 좋아 보이는데 이 에어백 부분만 너무 노골적인 플라스틱인지 우레탄인지 너무 이 재질 간에
이질감이 너무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만 좀 갈라진 무늬 없이 매끈하게 무늬라도 맞춰주면 좋을 텐데 너무 저렴한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 잘해놓고 이 부분이 이러니까 좀 아쉽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도어 핸들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이 바로 패널 부분인데 상단은 뭐 살짝 푹신푹신한 우레탄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뭐 가죽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기에 그렇게 저렴해 보이진 않는데 이 도어 핸들 옆에 너무 싸게 보이는, 저렴해 보이는 플라스틱을 재질을 넣어버려서 이게 손이 잘 닿는 부위잖아요. 그리고 시선도 많이 닿는 부위고, 이 부위도 차라리 이런 그 도어 패널 상단처럼 같은 재질의 우레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기 카본 무늬의 이 트림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 부분까지 적용을 시켜 주던가, 이 밑에 있는 가죽으로 차라리 씌워버렸으면 정말 100점짜리 인테리어 점수를 줄 수 있을 텐데 이 두 부분이 너무 다 잘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도어 트림 부분의 소재 적용은 각 부분에 분명한 차이는 있지만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질감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현대는 원래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가는 걸로 유명한데 센터페시아 중앙부는 트렌드를 지금 거스르고 있어요. 요즘 최근 트렌드는, 인테리어 트렌드는 정갈하게 그리고 깔끔하게가 이 디자인 언어로 많은 브랜드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에 버튼을 최소화시키면서 보통 터치 패널 안으로 다 이런 모든 기능들을 집어 넣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버튼 수를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딱 차에 탔을 때 정말 깔끔하다, 버튼들 어딨지? 이런 디자인이 지금의 트렌드인데 현대는 모든 물리적인 버튼을 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마치 뭐 우리 사무실에 있는 키보드처럼 이렇게 깔아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취향이 옛날 걸 좋아하다 보니 이게 직관성도 있고 정말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기능이 작동하구나, 활성화가 됐구나, 이런 거를 바로 인지가 돼서 좋은데 요즘 디자인 트렌드에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단점으로 뽑은 거고요. 사용감은 좋아요. 사용감은 좋고 버튼의 유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유격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이런 다이얼조차도 유격이 없어서 돌리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기어 레버도 지금 버튼 타입으로 팰리세이드처럼 만들어 놨는데 사용하기는 좋은데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아서 수많은 키보드 같이 모여든 이 버튼들을 저는 단점 하나로 뽑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수많은 버튼들은 매우 직관적 기능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고 견고한 조작감으로 아날로그식 재미를 준다는 것이지만 필요한 기능을 익히는 방식이 디지털 패턴이 아닌 점은 올다다른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오디오입니다. 네, 산타페는 크렐 오디오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시승차는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크렐 오디오가 들어있어서 제가 시승하는 내내 음악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산타페 크렐 오디오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장르에 딱 어울린다, 어느 장르에 특화되어 있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무난한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점이 없다는 거. 뭐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음색은 팝, 그냥 우리가 흔히 듣는 뭐 가요나 팝을 정말 듣기에는 딱 좋거든요. 간혹 뭐 힙합이나 나는 락을 좋아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퀄라이징으로 베이스 부분만 조절해도 얼마든지 그 자기가 좋아하는 힙합과 락을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이스가 아무래도 커지다 보니까 간혹 조금 오디오 성능이 떨어지는 차들은 베이스를 너무 올려버리면 그 먹먹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들으면 계속 귀가 피곤해지고 이러는데 얘는 그 베이스 자체가 묵직하지만 굉장히 깔끔해요. 그 처리를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계속 듣고 있어도 귀가 그리 피곤하지 않고 흥은 돋구고, 그래서 참 마음에 들고요. 내가 조금 보컬에 좀 가사 전달을 또렷하게 듣고 싶다 할 때는 고음 부분을 조금 하이피 쪽으로 옮겨 놓으면 이 고음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더라도 찢어지지가 않으니까 가사 전달이 정말 선명하게 잘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팅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오디오 시스템이 무난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어울릴 수 있을 만큼
변신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산타페에 적용된 크렐의 고음은 날카롭지 않은 몽글몽글, 모나지 않은 느낌이었고 중저음 영역대는 장시간 탑승할 2열 탑승객을 고려해서인지 살짝 정제된 울림의 세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타페의 2열입니다. 네, 산타페는 가족 SUV를 추구하는 만큼 뭐 광고도 가족과 함께하는 뭐 SUV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하죠. 그만큼 2열의 중요성이 있는데 지금 1열 운전석을 지금 제 키에 맞춰서 설정을 해놨거든요. 참고로 저는 한 181 정도 되는데 지금 제 키에 맞춰 놓고 하더라도 지금 레그룸이 지금 한 요만큼 남거든요. 뭐 정말 다리를 꼴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고 헤드룸도 네, 정말 넉넉하고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거의 누울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SUV도 한 이 정도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최대한 눕히면 이렇게 제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누울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진짜 뭐 한 부산까지 가도 안 힘들 것 같거든요. 성인 남성 한 4명이 타더라도 정말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산타페는 3열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3열은 제가 아까 타보니까 성인들이 좀 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생 정도는 충분히 탈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7인승으로 억지로 구색 맞추기 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지는 않고, 간혹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4인 가족인데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외식 가는 날, 그럴 때는 여기 부부가 앞자리 1열에 앉고 2열에는 부모님 모시고 3열에는 아이들을 태우고 충분히 뭐 외식을 갈 수 있을 정도의 뭐 공간은 있으니까 이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앞뒤 조절도 돼요. 이게 이렇게 조절도 되는데 이 정도에도 저는 레그룸이 뭐 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3열을 사용 안 할 때도 트렁크 공간을 굳이 폴딩을 안 하더라도 트렁크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도 참 유용하게 쓰면 뭐 이 차를 더 실용성을 더 높이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산타페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열과 3열 트렁크 공간을 실측한 룰스입니다. 2열 방석 길이는 450, 너비는 380, 전체 너비는 1130, 등받이 높이는 630, 너비는 320, 헤드룸은 330mm였으며 레그룸 높이는 360, 길이는 320mm였습니다. 3열 방석 길이는 380, 너비는 350, 전체 너비는 870, 등받이 높이는 550, 너비는 310, 헤드룸은 270mm였으며 레그룸 높이는 220, 길이는 260mm였습니다. 트렁크 길이는 400mm, 너비는 1360, 높이는 800mm였으며 3열 폴딩시는 1070, 2열 폴딩시는 1760mm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행 감성입니다. 저는 산타페 장점 중 하나를 주행 질감으로 뽑았는데요. 일단 디젤 차면 거부감 드는 이유 중 하나가 소음 진동 문제죠. 아이들링 시 스티어링 휠로 전해지는 진동, 그리고 시트로 전해지는 진동, 뭐 밖에선 달달거리지 실내 들어와도 그 달달거림은 뭐 계속 들리잖아요. 그런데 산타페 얘는 새 차라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밖에서 들을 때는 확실히 디젤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캐빈룸 안으로 들어오면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거든요. 차값에 비해서 월등히 상위 한 2단계 위 클래스 정도의 방음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내 들어오면 디젤 차임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용해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로 전해지는 진동도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 보면 아이들링 시에 거의 전해지지 않거든요. 시트 엉덩이로도 느껴지는 부분도 거의 없고, 이런 부분은 디젤 차지만 디젤 차를 정말 싫어하는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좋은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4기통 디젤인데 보통 차들은 2000cc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200cc 더 큰 2.2L거든요. 그래서 최고 출력이 보통 한 2.0이
170에서 180마력 정도 내는데 얘는 202마력에 최대 토크가 45.0 그 정도 되는데 딱 200cc 더 있어서 그런지 저속에서 순발력도 2000cc보다 더 재빠르고, 그리고 고속에서도 조금만 파워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지가 않아요. 보통 고속에 4기통 디젤 차를 올려보면 한 100km까지는 무난히 가다가 100km 달리다가 앞차를, 선행차를 추월하려고 제가속을 빵 한번 때려보면 터보락도 걸리고 그 파워가 좀 딸리기 때문에 추월을 정말 쭈쭈쭈쭈 이렇게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그려지는데, 얘는 추월하려고 치면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 200cc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운전하기 굉장히 편하고, 스포츠 주행을 위한 200cc가 아니고 그냥 운전의 편의성을 위한 200cc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힘에 있어서는 전혀 불만이 없고, 매칭되는 변속기는 8단 듀얼 클러치거든요. 우리가 듀얼 클러치라고 하면 스포츠카에 많이 달려있고 슈퍼카에도 달려있죠. 그리고 유럽 브랜드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변속기인데, 그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변속 속도죠. 딱 직결감 있는 그런 변속 체결감과 버기 같은 변속 속도,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듀얼 클러치를 사용을 하는데, 산타페에 달려있는 듀얼 클러치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스타일의 듀얼 클러치는 아니에요. 보통의 토크 컨버터 타입의 자동 변속기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변속 속도도 느긋하고 변속 충격도 거의 없어요. 변속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요. 변속 충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왜 듀얼 클러치가 달려있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제가 추측컨대 그냥 그 전에 쓰던 파워텍 8단 자동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마 연비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듀얼 클러치를 단 것 같고, 여하튼 우리가 기대하는 변속 속도를 보여주진 않지만 장래는 맞다. 변속 충격 없고 저속에서 울컥거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 정도 토크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이 변속 듀얼 클러치지만 변속 속도가 느리다 해서 이 변속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순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하체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 차는 높죠. 일단 SUV이기 때문에 높고 무게도 꽤나 나가는 편인데, 무작정 하체를 좀 스포티하게 단단하게 조여버리면 승차감이 엄청 안 좋아지거든요. 과거 현대가 한때 한 5, 6년 정도? 그때 유럽 브랜드 차들을 너무 의식을 했는지 하체를 과하게 조여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젊은 소비자들은 환영을 했지만,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소비자들은 스포츠카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단단해? 하면서 뒷자리 승차감이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런 불평들을 많이 했는데, 산타페가 TM으로 오고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런 하체 세팅이 상당히 세련돼진 것 같아요. 승차감은 보장을 하면서 극적인 움직임, 우리가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을 때 피하거나 했을 때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자세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하체가 대처하는 리듬이 상당히 좋아요. 부드럽고 잘 잡아주고,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보면 산타페는 유럽차 정도로 노면에 무게중심이 착 낮아지고 깔리는 느낌은 안 들지만, 과거에 붕붕 뜨는 그러한 불안감은 전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체 세팅과 파워트레인, 이 조합이 결국에는 보통의 소비자들이 탔을 때 무난한 주행 질감 속에서 우리가 어떤 딱히 불평불만 안 나오는, 정말 이색적이야. 이 부분은 정말 산타페가 주행에 있어서 정말 특출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정말 무난하게 모두를 만족시키게끔 파워트레인과 하체가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주행 질감 부분을 산타페의 매력 포인트로 저는 꼽았습니다. 신형 산타페의 첫인상은 전작에 비해 과격하다였습니다. 크기만 다르고 동일한 모습을 갖는 타사의 패밀리 룩과는 달리 현대의 디자인은 각자 다른 개성을 가졌지만 같은 가죽임이 느껴지는 코드가 있었습니다. 그 진화의 코드 안에서 이번 산타페는 더욱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명한 건 못생겼다, 예쁘다의 단순 평가가 아닌 어떤 특징을 갖고 그 특징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느냐가 차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신형 산타페는 다시 한번 재미있는 평가 기회를 던져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모토매거진 리뷰 더 뉴 산타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